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이렇게 모발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차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믿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네. 정말 정교하게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브르 스칼프 라파엘 원장입니다. 오늘은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고객님이신데요. 총 13차 진행됐고 원래는 삭발로 진행을 했어야 될 정도의 머리 밀도인데 제가 정성을 다해서 머리숱 보강으로 진행되신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데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문직으로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직장에서 현재 대표로 있는 51살 된 남성입니다. 네. 최종 소감은 뭐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고민하지 말고 와서 결정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또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처럼 이제 그 머리숱이 없거나 아니면 탈모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 끝판왕이 아마 이 루브르 스칼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셔서 원장님 만나보시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탈모는 뭐 대부분의 탈모인들이 아마 그러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20대 중반 이후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조금씩 탈모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좀 눈에 띄게 많은 탈모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약도 복용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좀 해가다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절개로 절개. 수술을, 모발이식. 예, 모발이식 수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뭐 만족하게 지내다가 재작년 2년 전에 한 번 더 비절개로 그 텀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하신 게 몇 년 전이죠? 2011년도고 제가 두 번째로 한 것이 재작년이니까 한 11년 정도 텀이 되네요. 절개로 먼저 하셨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비절개로 했고. 예. 그래도 그때도 고객님이 잘하는데 다 수소문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봤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다 하고 났었을 때, 모발 이식을 하고 났을 때의 그 효과. 사실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많은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발 이식을 해서 그 모발 이식을 한 모발들을 보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대략 5년 정도 이쪽 저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을 했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는 모발 외에 다른 모발들은 나이가 들면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발 이식을 젊었을 때 했다 그럼 반드시 나이가 들면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한 번 더 비절개로 그렇게 모발 이식을 했었죠. 사실 두피 문신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어요? 글쎄 알게 된 거는 예. 올해 한 1월쯤에 올해 1월에. 네, 올해 1월쯤에 제 아는 지인이 네. 본인이 이제 두피 문신을 좀 받고 왔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만져봐라. 네. 그래서 제가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네. 맨살이에요. 맨살인데
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옆에 이게 저 같은 경우, 브랜나루 네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 처음 이제 이게 두피 문신이라는 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했던 곳을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좀 전화해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그분이 전화해서 어디서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 5개월 그렇게 그냥 사실 머릿속에 심어놓고만 그냥 지나왔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다 했는데도 그때는 두피 문신 있는지 모르셨고. 예, 특별히 뭐 그냥 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두피 문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해가지고 뭐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진 않으셨고. 가봐야겠다, 예.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막 만족을 이게 숱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그 느낌을 못 받으셨고 네네네네. 계속 뭔가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는 지인이 네. 두피 문신을 한 거를 보고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셨다. 네네네네. 그 말씀이셨고. 그렇죠. 네. 두피 문신으로 제가 이 검색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림 한 점이 올라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봤더니 연필로, 그러니까 연필로만 그린 그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무언가 해서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원장님 얼굴이 네. 여기서 나오면서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사실은 원장님이 올려놓으셨던 그 유튜브를 전체를 거의 다 영상들을 봤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올려놓으신 그림을 보니까 연필 한 자루로 명암을 다 구분해서 네. 밝고 어두움을 다 표현해서 인물화를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사실 두피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뭐 머리에 실을 심어서 싹이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두피 문신이거든요. 그런데 단 연필 한 자루로 그처럼 명암을 냈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내게 만족감을 좀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원장님이 이 홍대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도 네. 이 수묵화 쪽으로 해서 이 점 찍고 또 이 명암을 나타내서 그리는 그림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도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머리에 점을 찍는 게 이 지금 두피 문신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루브르 스칼프에 와서 지금 시술을 받으면서 네. 장점을 3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시간적인 여유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모발 이식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 이식하는 자리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락달락 거리고 막 사실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네. 시술을 받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받는 사람도 또 그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도 역시 아마 좀 장점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예. 두 번째 장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 연필 하나로 그리는 그 인물화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첫 번째 면담으로 왔을 때 좀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사실은 이제 원장님이 그처럼 미술을 하는 분이라 제 머리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 머리에 본인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매주 바뀌는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 것도 아마 아주 장점이자 또 원장님만이 가진 그런 고유한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차를 제가 정해놓지 않고 네네네. 예, 고객님이 13차 정도 이제 진행이 이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네네네. 예, 이거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지나치게 할 필요가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느리지 않은데도 정교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13차까지 13번을 뭐 제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굳이 13번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고객님 두피 이제 문신은 고객님 원래 처음에 헤어스타일이 옆에 옆머리가 이렇게 넓었었고 뒷머리가 이제 길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드린 스타일이 지금 이 스타일입니다.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구렛나루가 있고 옆에 각을 잡아드렸고 옆머리가 헤어 라인 잡고 이렇게 헤어 이렇게 구렛나루 연장을 해서 고객님이 만약에 머리를 그냥 썼으면 옆 라인이 밀도가 부족해서 지금 스타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옆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고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두피 문신을 하려면요, 당연히 미술적인 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미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머리 커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성 위주의 지금 시술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고객님 머리 커트를 다 했고 옆에 라인을 잡아드렸고 구렛나루 기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제가 지금 잡아드려서 뭐 지금 예.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살짝 돌려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기장 뭐 너무 잘 어울리죠. 모자를 써도 이런 모습 이런 구렛나루 말단 부분 때문에 모자도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그리고 살짝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옆머리 모발이식 한 부분도 다 커버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해가지고 모발이식 그 U자도 가려졌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모발 이식 수술 이후에 네. 옆머리를 지금처럼 짧게 잘라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 수술을 절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절개하는 부분이 네. 귀 옆에서부터 뒤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옆머리를 짧게 자르면 이 옆쪽으로 이 모발 이식 수술 자국이 사실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염려를 해서 이 옆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자, 그냥 넘기겠다, 그 점과 같이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근데 예. 원장님이 자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본인이 다 보강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4차 때인가 그때 윗머리를 먼저 보강을 다 끝내고 예. 옆을 그날은 밀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날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 제가 사실은 와서 예. 원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예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지 한 번도 싫은데요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커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에이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했어요. 근데 네. 일단 귀 옆은 티가 하나도 안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옆쪽 라인을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또 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아내도 네. 분명히 달라지고 바뀌긴 하는데 뭐가 어떻게 급하게 바뀌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마치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히듯이 그렇죠. 조금씩 변해가고 바뀌어간다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네.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머리에 뭘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가 좀 달라졌는데 틀려졌는데 좀 네. 젊어졌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객님이 우려를 했지만 결국 이제 제가 제안해드린 그 스타일로 했을 때 지금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됐고 네네네.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지금 효과가 있어서 스타일이 이제 바뀌신 게 된 건데 그럼요. 이 스타일이 바뀐 게 굉장히 큰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옆에가 머리카락 긴 거와 짧은 거는 굉장히 다른 인상을 주게 되고요. 옆에가 짧아야지 위에가 더 시너지가 있어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 문신을 하는 이유가 옆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활용 정점이에요. 옆에 라인의 기울기랑 고객님이 이제 옆에 라인 기울기랑 기장, 구렛나루의 모양, 그 밀도, 진하기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로 진하게 하고 기울기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미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미용적인 능력도 커트를 어느 정도로 모량을 남기고 커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객님은 숱이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면 불가능해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고 제가 너무 까매도 그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 오늘도 제가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제가 두피 문신을 하면서 그림 소개를 왜 하냐면요. 고객님 머리를 이제 커트를 이제 하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헤어 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색을 봐야 되고 기울기를 봐야 되고 고객님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얼굴이 다르면 거기에 맞는 이마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옆에 라인도 다 다르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미술적인 능력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릴 수 있는 형식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제 어필을 하는 건데요. 저는 홍대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고 그 전에는 저는 미술 입문은 서양화로 했어요. 네. 서양화로 미술 대생을 하고 빛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미술 대생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동양화로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선과 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게 오버랩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건데 미술 서양화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강렬한 빨간 빛의 어떤 색을 가지고 이제 막 요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노멀한 우리가 이게 제가 예전에 헤어스타일이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전철 타고 가면서 제 얼굴 셀카를 찍은 거예요. 빛이 이제 이렇게 아침 햇살이잖아요. 아침 햇살을 느끼게 이제 이렇게 그린 노멀한 방법으로 그린 어떤 그 개념인 거고 이거는 색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서 강렬하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헤어도 보고서 이 부분은 더 진하게 올리고 이 부분은 좀 남겨야 되고 이거는 이 부분의 도트는 이 부분의 모량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살짝만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 머리카락의 헤어 라인, 눈썹, 코 옆에 구렛나루 모양, 머리 헤어 이 외곽형, 그 안쪽에 있는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의 부분에 어떤 그런 거리 측정 이런 것들이 다 미술적인 개념이고 고객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마를 더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리도 안 되고 고객님 갖고 있는 헤어 라인에서 최대한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 유화에서도 이렇게 강렬하게 색을 막 버무리면서 그리는 그림하고 이렇게 노멀하게 그리는 그림하고 이거 두 개 그리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두피 문신 업하고 이렇게 미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요런 그림 제 자화상입니다. 결국 이제 제가 먼저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두피 문신은 나 하나의 만족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피 문신을 함으로써 가까이는 아내가 만족을 하고요.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만족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두피 문신을 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만족하는 걸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혹여라도 두피 문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물론 다른 곳도 다 방문해 보시는 건 얼마든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장님을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앞서서 두피 문신을 받고 이렇게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또 좋은 결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브르 스칼프 명품 두피 문신 화이팅!